어렵게 모셨어요. 네.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프랜차이즈 실패를 통해서 메나테크의 프랜차이즈를 만나 승승장구하신 분입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느낌. 네. HMD에서 또한 마스터 챌린지 신화를 이룬 분이시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요즘 우리 조수현 대표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신념은 마력이다라는 강의를 주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그 엑기스를 뽑아주실까 그 간절함으로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론즈 PD 조수현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강의를 맡은 메나테크 브론즈 PD 조세현입니다. 네, 그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못 나올 뻔했네요.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사라졌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신념은 마력이기 때문에 나와봤고요. 오늘 그 마스터 챌린지 결과 너무 좋으시죠? 뭐 난리 났더라고요. 7%, 8%, 9%, 15%. 15% 아까 나오지 않으셨어요? 17%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놀랍죠? 네. 누구는 오히려 찐 사람도 있고. 7주를 같이 달렸는데, 누구는 올라왔고, 누구는 17% 빼고 참 신기하죠? 우리가 똑같이 49일을 함께 달리는데도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질까? 안 빠진 사람은 알아요. 원인을 알아요. 네.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제목 짓기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요즘에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 읽다가 아니면 대화하다가 뭐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럼 바로 윤사랑 대표님한테 보내. 일단 제목부터 보내고 시작해. 그거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막.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는, 오래된 고전을 하나 제가 찾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에이본이라는 회사 아시죠? 아메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이 두 회사가 네트워크 사업의 네? 뭐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요. 몇 프로 빼셨어요? 괜찮아. 앞으로 8% 이하는 말하지 마. 자, 저만 말할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어떻게 됐냐면, 오래된 몇십 년 된 그 회사에 꼬질꼬질한 고전 하나를 찾았어요. 얇은 책 하나를. 그런데 그 책의 머릿말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 박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면 이루어지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신념은 마력이다. 자, 오늘 류충희 대표님께서 꿈 강의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죠. 정말 인형의 집에 대한 이야기, 저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인형의 집은 뭐였어요? 자신. 누군가에겐 잘난 학벌. 누군가에는 잘난 남편. 그죠? 누군가에겐 잘난 친정. 아니면 예전에 잘 나가던 나의 잡.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형의 집은 뭐였어요? 나만의 인형의 집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올 때 용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정말 누군가가 문을 열고 이제 나오라고 소리쳐도 그 문이 열렸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더라. 자,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커튼 많이 보네요. 네. 신념은 마력이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어떻게 쓰여 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고피디 때 제가 음악 한번 틀어드렸죠. 지금 이 순간. 근데 제가 이번에는 조승우를 뺐습니다. 그때 조승우 들어가니까 되게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뺐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지난 12월에 부산 여행, 부산 STP 막 사업자들 만나러 부산에 갔다가 오며 가며 들은 이 음악이에요. 제가 그 뒤로 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기 이 가사가 저한테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10월, 11월, 12월 저의 한 레그가 무너지면서 정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서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브론즈 PD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음악을 저에게 소개하신 분이 사업을 막 결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으시죠? 정말 간절하세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의 뜻을 뭔지 아세요? 신념. 나 알고 있다. 제가 치약 하나 써도 되나? 지금 반응들이,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치약 하나 걸렸는데. 네, 지금 찾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이런 액션, 좋아요. 자, 뭐냐면, 신념을 두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강한 마음.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인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임금이 하는 걱정이래요. 신념은.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달하는 건강 사업인가요? 아, 그래요? 저는 돈 버는 사람인데요. 아, 건강만 전달하면 돈 안 들어와도 되나요? 전 돈 때문에 하는데요. 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을 인형의 집을 나서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우리 때는 대통령.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도 한 번쯤 외쳤어요. 왜냐면 꿈이 없었는데 그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청소년기, 우리들 이제 막 친구들하고 막 지내면서 여러분들 꿈 어땠어요? 그땐 방황하죠. 꿈이 뭐야? 자, 그리고 청년. 어떠셨어요, 여러분? 다들 잘 나가셨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내가 계속 살아온 나의 어떤 선택과 어떤 나의 진행 방향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쵸? 저는 저의 선택으로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를 시작했고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갭이 너무 차서 사람들은 뭐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데 그 지하가 어마어마하게 암흑처럼 있더라고요. 그런 힘든 시기를 벗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망한 순간에 내가 누구한테 메나테크를 전달했더니 다들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너는 앞을 보는 눈이 있어. 이런 대단한 정보를 갖고 오다니 하하하. 하셨을까요? 네가 사업이 망하더니 이제 별짓을 다 한다고. 나는 이 비전에 막 심장이 뛰고 잠이 안 오는데 그들은 내가 사업 망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안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전달하고 있는 나의 현 상황만 바라보더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잘 나가던 나의 인형의 집에서 나오기 싫고 다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다시 문 닫고 아무도 나의 인형의 집을 열지 못하게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달받은 이 당영양소가 너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배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내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버린 거죠. 그때부터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었거든요. 상황은 똑같아요. 월세집에 1,070만 원 월세집에 아기는 어리죠. 할 게 없죠. 여기저기 뭐 알바 나가죠. 내 형편은 그랬지만 나중에 그 하루하루가 메나테크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월세방에 지금 바퀴벌레 나오고 비가 새요. 근데 끝이 없어, 그 집에서. 그럼 내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근데 2달 뒤에 25평 아파트 당첨돼서 들어갈 거 예약됐어. 그럼 제가 어때요? 같은 바퀴벌레 나온 집에 살지만? 행복하죠. 앞서서 말씀하신 희망이라는 단어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다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진 거. 자, 그걸 가지고 저에게 메나테크를 전달하신 저희 스폰서님을 바라본 거죠. 근데 그분의 삶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 다 바빴어요.
다 바쁘고 막 가족들도 막 바쁘고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제가 만난 우리 두 스폰서님의 삶은 너무나 여유 있고요. 뭔가 어디 가서 누굴 도울 일이 없을까 이렇게 좀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찾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 집에 가는데 왜 1층에서 내 신분증을 그들이 뺐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곡동 아파트는 왜 그렇게 신분증을 이렇게 방문자에게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나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해주셨어요. 내가 인형의 집을 나올 수 있게끔 그들이 다리를 놔주신 거죠. 저는 제가 메나테크에 가입이 될 때 어디에 누가 어떤 식으로 가입되는지 모르시죠? 나는 내가 어디에 어떻게 가입이 됐는지 몰라. 그냥 그땐 신분증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신분증 안 내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가입하려고 하면 신분증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신분증 좀 달라 그래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진짜 고민했거든요. 근데 잘 줬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언니한테 전달했고요. 네, 친구한테 전달했고요. 둘 다 안 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또 전달한 거예요. 전달하고 소개받았더니 어땠어요? 우리 김희정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절의 원을 계속해서 그린 거죠. 너가 사업 망하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라는 정말 모멸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메나테크의 비전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달하고 했더니 제가 오늘 우리 박성웅 대표님 다음으로 제일 먼저 왔거든요. 여기. 좀 좋더라고요. 예, 제가 뭔가 이렇게 전세 낸 것 같고. 근데 우리 파트너의 자리를 이렇게 잡는데 이 한 칸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많이 왔다.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시 도전하는데 내 파트너들이 이렇게 멋있게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배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100% 돈이었어요. 돈. 나 돈 벌어야 다시 성공하니까. 나 다시 돈 벌어야 그들에게 내가 다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직급이 하나하나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보던 내 시야가 소비자만 바라보던 시야가 사업자가 나야겠네? 미팅이네? 시스템이네? 이런 식의 협력과 배움과 나눔과 공생의 네. 그 길이 하나하나 보여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직 때까지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저는 클린을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나왔을 때 저와 우리 교회에서 저랑 다른 분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형제레그였어요. 근데 그분이 첫 달에 50만 원을 받았어. 대단하죠? 저는 20만 8천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2시간 일했고요, 한 달에. 저는 30일을 일했어. 억울하죠? 난 30일을 일했는데 20만 8천 원이 들어왔고 그분은 2시간 일했는데 50만 원 들어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클린 2개 끊었대. 나 AU 하나 전달해요. 치약 하나 전달하고 샴푸 하나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시간 대비? 매출이 피부이 솔직히 안 올랐겠죠? 근데 그분은 앉아서 시동생 하나 남편 하나 끊어서 클린으로 그냥 훅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어요. 부러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부러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스폰서님께 갔죠. 이 클린이라는 거 나는 내가 그때 당장 내 딸 학원비 10만 원이 없는데 나도 클린을 못 해봤고 클린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클린을 전달합니까? 근데 남들은 보니까 막 클린 끊어가지고 막 직급도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스폰서님 저한테 분명히 그래요. 치약 전달해서 성공한다는데 치약을 한 달에 내가 치약을 얼마를 트럭에 싣고 팔러 다녀야 되나? 저 진짜 찜질방 가서 팔 생각까지 했거든요. 치약 팔아서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이 억울한 마음을 가서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 그렇게 해서 브랜드 체인지에서 매니아를 만들고 이 사람의 사업까지 연결하는 거. 그 50만 원 받은 분은 안 해요, 사업. 한 2-3달 잠깐 하시는 것 같더니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전 어때요? 치약 전달해서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업자들을 만들어냈죠. 자, 이게 뭐였냐면 내가 ED까지 달리는데 수많은 거절과 상처와 여러 가지들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내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풀리지 않겠어요? 자, 그럼 실버이디 될 때 실버이디가 너무너무 되고 저는 100만 원 이상 벌면 되게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버이디가 돼야 되잖아. 그랬더니 죽어도 실버이디가 안 되는 거야. 팔러 다니고 막 어떻게든 막 얘기하고 하는데도 안 돼. 기름값만 되게 많이 나와. 오메가 하나 들고 남양주를 갔으니까 톨비가 더 나. 톨비 어떨 땐 톨비가 없어가지고 하이패스로 그냥 지나가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실버이디가 너무 되고 싶어서 또 뭐 했을까요, 제가? 또 스폰서님을 찾아가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업자를 찾아야 된대. 나와 같이 메나테크의 비전을 보는 사람. 당신과 같이 Y가 분명한 사람을 찾으래. 아, 사업자구나. 그래서 전달을 SDP 할 때 우리 지금 방금 전에 한나경 대표님 얘기하셨잖아요. 프로모션을 할 때 제품이 뛰어나고 얘가 별짓을 다 해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걸로 돈 번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 라고 STP를 바꾼 거죠. 그랬더니 나와 함께 사업을 할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강제적으로 앉혀놨죠. 여러분 초대의 중요성 지금 굉장히 말해 주셨는데 이동현 리더님이 오늘 ED 돼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분이 정말 초대 아주 드라마틱한 예예요. 저는 이 시스템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이 유튜브 우리 HMD 그룹에 그분을 이 시스템을 하면서 앉혀놓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연결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랬을까요? 그룹을 위한 사람이니까 시스템을 이해했으니까 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분 사업자 만들려고 작정했었거든요. 앉혀놓고 저 스폰서님한테 연락했어요. 내일 이분이 오십니다. 이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했겠죠. 사업자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지금 어제도 김미연 대표는 광천 갔다 당진 갔다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초대가 왜 답인지 그걸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업을 빨리 하고 싶은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같으세요? 요런 분위기 때 제가 치약 하나 살짝 이렇게 뭐 같으세요? 시스템을 한마디 엄마 품 따뜻해서 따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마 품이네. 엄마가 와 있으니까. 자, 시스템을 또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네, 지금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스폰서한테 상담해도 되나 하는 거 있으시죠? 아,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내가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세요. 언제까지? ED가 될 때까지는. 작은 거 하나에도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비전을 크게 봤는데도 요 사람의 눈빛 하나에 내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이하나 우리 뉴 PD님 대단하시죠. 뉴 PD님의 남편분의 이야기 저 가슴을 울렸거든요. 거절을 당하고 왔는데 가슴이 아픈 이유가 내 와이프는 이걸 매일 당하겠구나. 정말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 딸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벌써 막 2세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내 딸이 나가서 거절 당할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 거절과 상처, 우리 애가 받을 그 거절과 상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난 안 되지? 저쪽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가? 우리 스폰서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이 그룹이 문제인가? 이 메나테크 이게 당영양소가 아닌가? 라는 수많은 의구심이 들 때 절대 혼자 생각으로 빠지지 마세요.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하시고요. 또 나는 막 움직이는데 내 스폰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죠? 나는 죽어라 하고 하는데 뭔가 내 밑에 파트너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거에 사람들 짜증나고 미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메나테크 시작할 때 와서 딱 봤더니 저의 위치가 너무 확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HMD 그룹에서 어디 꼬랑지 이렇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스폰서 PD 보내야겠다. 저 진짜 그 생각 들었고요. 미친 듯이 밀어 올렸어요. 근데 너무 밀었어.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절대 혼자, 그래야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혼자 일기 쓰고, 혼자 막 소설 쓰고, SNS, 메나테크 막 올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께 가장 큰 상담은 누구와 했으면 좋겠냐? 시스템과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때는 내 스폰서도 답을 못 줄 때가 있어요. 각자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피디에 와서 정말 몸무게도 진짜 70은 넘는 것 같고 저 여자가 왜 브론즈가 돼가지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 이거 애프터예요. 잊지 마세요. 애프터예요. 저는 요요가 없는 여자예요. 저 어디 가면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나 아무리 먹어도 난 요요가 없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응? 그러면 요요 많이 온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요요가 없어.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아요. 더 이상. 제가 88kg에서 지금 70kg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70kg를 넘질 않아요. 메나테크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전 산 증인이에요. 상담하러 오세요. 상담하러. 감사해요. 자, 그래서 시스템에 와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 가장 좋다. 왜냐? 시스템은 교과서처럼 백과사전처럼 정답을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그룹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분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내 스폰서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 교과서를 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자, 그러면 꿈과 목표를 내가 처음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자, 가서 너 꿈이 뭐야? 나 내 딸이 꿈이야. 내 딸이 정말 좋은데 시집 갔으면 좋겠어. 나의 노후가 꿈이야. 난 내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싶어. 라는 이런 예쁜 꿈들 있죠? 다른 꿈 얘기할게요, 다시. 자, 명품백, 우리, 네, 에르메스 사고 싶죠? 네, 솔직해야 돼. 우리 그룹은 항상 솔직해야 돼. 자, 에르메스를 사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 2천만 원짜리 사야 되니까, 자, 이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어디서 배워야 돼요? MBA. 너의 꿈에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잘 들어봐. 네가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강의는 절대 놓치지 마. 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의 삶에 되게 중요해. 그래? 되게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강의를 같이 듣죠? 같이 들어야 얘가 도망을 못 가잖아. 요즘 옛날처럼 문장 걸 수는 없으니까. 같이 앉아. 만나. 약속을 잡아야죠. 같이 듣고 막 얘기하면서 얘가 살짝 조는 것 같아. 일어나.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어나. 저기 중요한 얘기 나와. 그리고 저 사람 강의할 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야, 저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이 사람이 MBA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했어. 그 다음 뭘로 안내하셔야 돼요? MBSA 사업자 미팅에 들어오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실제로 펼칠지를 거기서 상담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이 사람을 계속해서 후속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홈미팅과 고기버에 대한 중요함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2대1 미팅, 1대1 미팅을 수시로 해야 되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복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얼만큼 복제를 시켰는지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미팅장에 지금 자기 파트너가 몇 명 왔는지 한번 세보세요. 몇 명 왔어요? 우리 탑리더님들은 100 몇십 명이 왔어요. 복제를. 자, 여러분 몇 명 왔어요? 이 오프라인, 온라인 아니에요. 오프라인. 비밀이에요? 그래? 그럼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복제를 한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내가 얼만큼 자산을 모았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서 내 파트너가 오프라인 미팅장에 몇 명이 왔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자산을 이루신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산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MBSA 그 진행을 맡으면서 우리 이 대단한 실버 PD 분들을 진짜 이번에 뉴 골드 PD 박수 한번. 스폰서라고 너무 오래 치면 안 돼요. 자, 정말 이 골드 PD라는 직급이 어떤 직급인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는 파일을 정말 몇 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지금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괜찮으시죠? 이분들이 받는 소득은 제가 연봉으로 비교를 했지만 연봉 아니에요. 그 1년에 1억 받는 연봉자들은 회사 그만두면 어때요? 끝나요. 물론 퇴직금 뭐 이렇게 달달이 받는 걸로 하면 조금 받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지금 만약에 이탈리아로 나 성악을 위해서 떠나겠어. 그만두실 거예요? 사업 그만두실 거예요? 왜요? 그죠? 자산소득.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 저는 그거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분들의 직급이, 여러분들의 직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무너무 간절히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 떠올라? 아직도? 다시 얘기할게요.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져도 어때? 내 파트너면. 괜찮아요. 뭐든지 해주세요. 안 그래요? 내비틀어도 괜찮아요. 자, 내가 자산소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복제를 이렇게 복리로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나의 자세는 정말 이 수많은 갈등과 오해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이게 처음엔 진짜 요만하거든요. 진짜로. 아무것도 저 그거 무시하다가 큰일 많이 당했어요. 진짜 이 코딱지만한 이 씨앗만한 게 나중에는 정말 막 휘몰아치더라고요. 막 만들어져요, 말이. 막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반드시 그런 느낌의 낌새를 잘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 되게 자주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과. 자,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디렉터 오늘 진짜 많은 분들 올라오셨죠. 자, 진짜 저는 이 디렉터가 지금 가장 힘드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거절을 겪고 이 상황에 오고 계신 분들. 그리고 ED가 되고 실버 ED가 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뭘 향해 우리가 가고 있어요? 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냉정하다, 이 세계가. 핀이 나의 평생의 목표야. 죽을 때 내가 CPA를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딸이 내가 상속해준 이 수입으로 남들 밑에서 월급 받아서 자기 한 달 살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꿈꾸던 네트워크는 상속이었어요. 내 딸이 이 돈을 받아서 여행 다니고 정말 멋진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길 바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 한 명 한 명 늘렸더니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이렇게 HMD라는 그룹이 만들어졌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제학 용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20%의 사람이 80%를 먹여 살린다예요. 근데 요즘 롱테일 법칙이라고 또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 80%도 무시할 수 없다.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의 그 매출이 20%래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80%는 뭐냐면 희귀본 있죠. 이 희귀본들에 대한 매출이 또 엄청나다는 거죠. 다 합쳤을 때. 80을 다 합치면. 자, 그런데 우리는 경제학 용어가 아니라 리더의 파레토의 법칙이 있답니다. 경영학에서. 뭐냐면 20%가 80%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20%에 들어와 있는 리더들이시죠. 맞나요,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들은 리더에 속해 계신가요? 네.
나를 브랜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나를 브랜드하는 방법은 이렇대요. 나에게 먼저 투자하고 나를 믿고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거 4번 그룹 분위기를 이끌래요. 자, 여러분 골디디가 돼서 내가 시스템을 막 이해하려고 할 때 보였던 게 누구였냐면 제 형제 파트너들이에요. 형제들. 그 전에는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 경쟁. 저 사람이 만약에 파트너가 누가 새로 MBA 3명을 넣었어. 그럼 나는 막 불타오르는 거야. 다음 달에 내가 다시 5명을. 이게 아니라 그들의 MBA생이 저의 파트너들만큼 귀하더라. 제가 이렇게 가면은 제가 막 먼저 인사하는 편인가요? 맞나요? 말 잘못했다가 좀 욕먹을까봐. 인사하거든요. 왜 인사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스폰서가 잘 돼야 돼. 근데 스폰서가 잘 돼야 누가 잘 돼야 돼요? 형제 파트너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강영수 정일자 탑리더님이 딱 이렇게 그 원조처럼 딱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잘 돼야 돼요? HMD 그룹이 잘 돼야 돼. 그룹 분이 우리 한나경 대표님 막 춤추시잖아요. 그죠? 원래 춤 싫어하세요, 이분. 지금 되게 싫은 거 억지로 하시는 거잖아. 그지? 분위기 이끌려고 어쩔 수 없이. 애써서 막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고. 흉내를 못 내겠어요. 죄송해요. 몸치라. 그룹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각자의 리더들이 돼야 된다. 그냥 여기에 편승해서 뒤에서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 말차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20% 파레토의 법칙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야 그것이 흘러간대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전에 우리 그 윤지연 대표님 강의하셨던 여러분 A4 이 종이 이 얇죠 되게. 이거 되게 얇지 않아요? 근데 이거 몇 번 접으면 달까지 간대요? 경매? 20보다 위야? 40 나왔어. 자, 또 32 나왔어. 그 다시 내려가자. 24번 받고 또. 야, 좋아하는 숫자 말하지 마시고. 자, 윤지연 대표님 몇 번?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대표님 죄송해요. 몇 번? 도미노 29. 그럼 찾아보는 걸로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숫자랑 달라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럼 못 이기죠. 오늘 건 못 이겨. 29번! 자, 여러분, 그러면 29번 여러분들 접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는 조금 두꺼워서 우리가 잡기 힘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할 수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단 한 사람 다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제 파트너가 아니지만 전 할 수 있어요. 이 HMD라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 있어요. 나는 비록 무너지지만 그룹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자신 있어요. 제 스폰서가 아니지만 골드피디를 가신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 프로모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지면 시스템이 없어요.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얼마나 멋지게 지키고 계신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신념은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